안녕하세요. 피아가 피어오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할 이건 못 참죠. 발표자 곽현진입니다. 오후 시간이라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좀 더 힘내시고 저희의 제안이 의미가 있을 짧고 굵은 15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화면, 아, 아직, 내 얼굴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네, 해주시면 안 초론자가 될까요? 참여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비디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진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차는 이렇게 상황 분석부터 프로모션 제안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은 일생의 8분의 1 동안 월경 기간을 경험하며 평생 약 500회 생리를 합니다. 그 양은 약 40m에 해당하고 1인당 약 1만 2천여 개의 생리대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여성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리대에 일상처럼 자주 사용하는 생리대에 발암물질이 나오면서 이슈가 되었죠. 발암물질 파동 이후에 유기농 생리대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가성비만 추구하던 소비자들이 제품의 본질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고관여 제품이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유기농 생리대 시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2021년 소비자 브랜드 평판 1에서 5위의 공통점은 모두 유기농 생리대 브랜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과열된 유기농 생리대 시장에서 피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것은 브랜드 인지도 제고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아의 장점입니다. 100% 유기농 순면 커버로 되어 있고 1.25mm의 굉장히 가벼운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중 레이어의 높은 흡수력과 감각적인 패키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은 타 브랜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라는 문제를 발견했고 이 점에서 저희는 다른 유기농 생리대 브랜드와의 차별점 부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희조는 PR만의 프리미엄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고객에게 PR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희 조가 생각한 PR의 프리미엄 가치는 패키지와 가벼움입니다.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감각적 디자인으로 인해서 파우치에 숨겨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고 1mm대의 가볍고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월경일에도 활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소비자들이 어떤 광고를 접해왔는지 확인해 보겠는데요. 먼저 생리대에 대한 광고로는 순수한 면, 화이트, 시크릿데이 이런 광고들을 보면서 소비자들은 그래서 순면이라서 어떤 것인지, 그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계속해서 모호한 생각만 들게 하는 광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유기농 생리대 시장의 파이가 너무 커졌고 많은 경쟁 제품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제품의 차별점을 어필해야만 후발주자인 피아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농 생리대 구매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을 때 구입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유해물질 검출 논란으로 불안한 마음에 피부 친화력 문제로 인해서 건강 이상 경험을 겪으면서 건강에 좋은 생리대를 찾으면서의 이유가 있었고 기존 생리대 제품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면서 소비자 소비 행태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기농 생리대 구매 경험이 없는 고객의 경우는 왜 구매를 하지 않느냐고 여쭤보았을 때 일반 생리대에 대해 만족을 이미 하고 있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며 가격이 비싸다, 와닿지가 않는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런 이유들로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품에 대한 혜택과 가치 전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기농 생리대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고객이 저희 PR을 사용할 수 있을지 그 니즈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을 해보았고 저희는 설득에 있어서 베네핏과 밸류의 명확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전달을 위해서 기존 생리대 광고들은 공감만을 불러일으키고 뚜렷한 가치 전달 대신에 감정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광고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지양하되 피아는 유기농 생리대 시장의 후발주자로서 남들과 다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인지도 향상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아가 보다 적극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피아의 브랜드 제품 자체에 이미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제품 자체의 강점을 내세우며 피아의 프리미엄 가치를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타겟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의 기존 타겟입니다. 기존 타겟은 3040 여성으로서
30대 여성 소비자의 경우는 유기농 제품을 사기 위해 돈을 더 지불할 능력이 있고 의향이 있고 또 좋은 제품을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3040 여성의 경우는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쇼핑을 즐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가격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며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초경을 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구매력이 더욱 높아지는 타겟이며 모바일 쇼핑 참여도가 50% 안팎이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모두에도 적합한 세대라는 판단을 특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확장 타깃으로 제시하고 싶은 20대 여성입니다. 20대 여성 소비자의 특징으로는 가심비와 가치에 대한 설득, 그리고 SNS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심비와 설득 부분입니다. 20대 소비자는 가성비보다는 자기의 기분 전환을 위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가심비를 따진다는 특징이 있고, 따라서 제품의 혜택과 가치를 제한할 때 PI의 가치에 대해서 소비자가 평소에 인지를 못했던 기존 생리대 제품이 이렇게 불편하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직접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세대 타겟보다는 설득에 용이한 부분이 있고 이성적 소구와 감성적 소구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세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SNS가 20대 소비자의 특징인데요. SNS에서 핫한 제품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고 유행 제품 소비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 SNS를 활용해서 파급력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 외부 자극에 대해서도 쉽게 반응하는 세대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타겟 확장을 위한 광고 방식으로 주 구독층이 20대 여성 소비자인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을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의 최종 타겟입니다. 프리미엄의 가치를 알아보는 기존의 3040 여성과 설득하기엔 용이하고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최적인 20대 여성을 저희의 최종 타겟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광고주님께서 요청 주신 제안 요청 사항입니다. 충성 고객 확보, 팔로워를 각각 5,000명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고 월 매출을 3천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하셨으며 20, 30대 여성 고객층을 대상으로 브랜딩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에 맞게 캠페인 목표를 브랜드 인지도 증대, KPI 최대화, 타겟 확장으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캠페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프로모션에 대해서 이제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당신을 피하게 이끌어서 최선의 상태인 유토피아로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두 단계로 나누어서 프로모션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텝 1 유토피아에서 KPI 최대화 전략을, 스텝 2 유토피아에서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 전략에 대해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토피아에서는 소비자들에게 PI의 장점을 인지시켜서 PI의 세계로 유도하는 KPI 최대화를 이끌어낼 콘텐츠를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네이버 쇼핑 라이브 커머스 부분입니다. 고관여 제품이 된 생리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것저것 따지게 되고 그런 부분을 소통을 통해서 제품을 인지시키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PR을 착용하고 운동하는 모델의 모습과 또 타 제품과의 두께 비교 테스트를 저희는 ASMR 형식으로 흡수력 테스트와 함께 그 소리로 비교를 해보도록 진행을 할 것이고 PR 장점인 일상생활에서 활동성과 흡수력, 얇은 두께를 자연스럽게 부각시킬 수 있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홈쇼핑 포맷이기 때문에 타임어택과 같은 심리적 효과로 구매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겠고 또 할인 프로모션과 함께 진행을 한다면 구매를 유도할 수 있고 캠페인 목표 중 하나인 매출 증진에서 가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는 유튜브 컨텐츠 인플루언서 콜라보를 제시하겠습니다. 2030 여성들을 타겟으로 설정한 컨텐츠를 주기적으로 업로드함으로써 그 20, 30대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 해주와 협업을 하여 생리대에 관한 생활 밀착형 브이로그를 촬영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월경통으로 인해서 고생하면서도 그런 PR을 이용했더니 이렇게 좋았다. 편안하게 숙면을 취했다. 흡수력이 이렇게 좋았다. 이런 실험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그 해당 유튜버의 추천인 코드를 통해서 구독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2030 여성들이 다수 구독하기 때문에 그런 초슬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흡수력이 잘 됐다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증명할 수 있겠고요. 또 여성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점에서 2040 여성들의 유입도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콘텐츠 속에 공식 채널로의 접속을 유도할 수 있겠고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구매를 유도하겠습니다. 또 유튜버의 추천인 할인 제도를 통해서 그 주목도를 높이고 구매 유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것 또한 인플루언서 콜라보입니다.
여성 팬덤이 두터운 인플루언서 킨다쿨 아영과 협업을 해서 월연 기간 동안에 그 킨다쿨이 PR을 사용해 본 후에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월경에 관한 Q&A라는 컨텐츠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킨다쿨 아영이 사용 후기 및 USP를 생생하게 전달해주면서 구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도 유튜버 추천인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이목을 끌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패션 뷰티 계열에서 팬덤이 두터운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그 킨다쿨이 직접적으로 Q&A를 진행을 한다면 자사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또 실제로 구독자가 생리대를 구매를 할 때나 월경에 관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응답을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 가능하고 니즈 파악 또한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PR의 프리미엄 가치와 USP를 훨씬 시각적이며 푸시가 없이 전달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홍보가 가능해지고 또 매출 증진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스타그램 챌린지입니다.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미라클 모닝에서 착안한 티아만의 챌린지인데요. 생리 기간 중에도 활기찬 일상을 보냈다. 이런 부분을 인증하는 챌린지로서 선착순으로 제품 체험 신청을 먼저 받은 후에 일주일간 제품 착용을 해보고 챌린지 인증이 끝나고 나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챌린지 확산을 위해서 제품 구매 후에 인스타그램 팔로우 그리고 챌린지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도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 친구수 KPI를 달성할 수 있겠고 PR의 가치를 강조하여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가능해지겠습니다. 또 잠재 고객에게 SNS를 통해서 브랜드를 쉽게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바이럴 마케팅 효과 또한 누릴 수 있겠습니다. 고객들에게 제품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층 확대 또한 유도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제시하는 프로모션은 유토피아 부분입니다. 생리 때문에 불편한 상황을 피아가 최선의 상태로 만들어주겠다. 피아만의 프리미엄 가치를 어필하는 콘텐츠로 브랜드 인지도 증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콘텐츠를 운동 교육 클래스로 만들어서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에서 운동 영상을 찾아보며 집에서 운동을 하는 홈트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아 유튜브 공식 채널에 운동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함으로써 채널 유입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운동복을 입어도 티가 나지 않는 두께와 가벼움을 강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각시킬 것이고 월경 기간에도 피아 제품을 착용하면 굉장히 활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겠습니다. 타겟층인 2040 여성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유입이 가능해지고 브랜드 노출도 가능해질 것이며 피아의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인 월경 기간에도 불편함 없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바란다. 이런 부분을 전달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 보시듯이 먼저 이렇게 공식 채널에 영상을 게시를 한 후에 본 교육 영상은 유기농 생리대 PR을 착용하고 제작한 영상입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공시를 하면서 PR 생리대를 착용하고 요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찍고요. 마지막에 운동하는 동안에 피가 살까 봐 걱정하는 운동인들에게 이렇게 PR을 사용하니까 쓰지도 않고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추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뷰 영상입니다. 월경일의 신세계 유토피아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할 것이며 여기서 영상 속에 등장하는 찐 소비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타임과 같은 20대 커뮤니티에서 피아의 찐 소비자라는 회원군을 모집할 것이며 모집 조건으로는 새로운 생리대 제품에 대해 호기심이 있으며 제품 사용에 대한 솔직한 후기를 말해줄 수 있는 20대 대학생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실제 소비자들의 후기를 영상을 통해 공유하며 브랜드와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기존의 광고성 서포터즈, 체험단에 의도된 가이드라인이 있는 홍보 내용과는 차별화시킬 것이고 또 후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새로운 생리대 제품에 호기심이 있다는 찐 소비자에게 브랜드 가치에 대해 설득함으로써 그들이 일회성 체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마저도 신규 고객으로 유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품의 장점을 느낀 찐 소비자가 20대라는 점에서도 그들의 SNS 파급력과 고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에 따른 매출 상승과 20대 구독자 증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스토리보드에 대한 간단한 영상입니다. 20대 소비자의 경우에는 생리대 또한 의류처럼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비교를 하면서 구매해야 된다.
고관여 제품임을 그들에게 이렇게 인지를 시킬 것이고요. 이전까지 경험한 브랜드와 어떻게 다른지 두께와 가벼운 흡수력에 대한 강점을 인터뷰 형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 인터뷰 영상인데요. 이번 제목은 블라인드 생리대 테스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모집했던 일반인 20대 대학생인 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며 광고성 없는 솔직한 후기를 인터뷰 영상을 통해 담아내겠습니다. 하루 동안 3시간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고 A에서는 기존 생리대 제품, B에서는 피아 생리대를 사용 후에 느끼는 차이점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할 것이고요. 기존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는 피아가 장점이 확실히 있다. 이 부분을 실소비자의 후기를 통해서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며 여기서도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설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품의 특징과 가치를 비교를 하고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그들을 신규 고객으로 유입이 가능할 것이고 영상 후기를 통해서는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신규 고객의 관심을 유도할 것이며 또 소비자와 소통하는 이미지 또한 구축할 수 있겠습니다. 20대 타깃인 만큼 SNS 파급력에 따른 매출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만든 스토리보드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시간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면서 착용 후의 활동성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운동 클래스를 같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실제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의 진짜 느낌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담음으로써 소비자가 생리대를 구매할 때 어떤 부분이 궁금해하는지 또 다음날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찐 소비자가 피아를 재선택하는지의 여부가 신규 소비자의 피아 제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고객을 유토피아로 데려올 KPI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증대를 위한 프로모션 제안입니다. 월경일에 여성들이 피아를 통해 최선의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응원하며 저희 이건 못 참조의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팀원 소개입니다. 먼저 저는 발표와 자료조사, 프로모션 컨텐츠 제작을 담당한 곽현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반적 기획과 컨텐츠 제작을 담당한 방성우입니다. 저희 역할 분담을 보면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 이거 못 참조는 모든 조원들이 내용 숙지를 하고 이제 한 명이 역할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종 디자인 작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이 제작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진님? 혜진님 음소거 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안수현님 먼저.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료조사와 전반적인 기획 및 컨셉 제안을 했고 프로모션 컨텐츠 제작을 담당한 안소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료조사와 전반적인 리딩 및 기획, 프로모션 컨텐츠 제작과 PPT 메인 디자인을 담당한 조장 박가을입니다. 지금 들리실까요? 네, 지금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건 못 참조의 김예진입니다. 저 역시도 성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료조사와 분석, 그리고 기타 전반적인 기획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부 두 번째 발표조인 이건 못 참조였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네. 대표님 손드셨는데. 아니 먼저 하시고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기존 광고 캠페인의 메시지를 좀 분석하면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메시지를 가져가야겠다라는 그런 발상 자체도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제품 자체가 차별점이기 때문에 제품으로 승부하자라고 앞에서 얘기해 놓고 뒤쪽에서 보면 그렇게 소비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활용하게 하고 테스트모니얼을 통해 가지고 제품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것들도 좀 재밌었습니다. 또 3040하고 20대 타겟을 나눠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자는 것도 재밌었는데
뭐 전체적인 것들은 다 구성 좋았고 재밌었는데 조금씩 아무래도 좀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나 그런 전체적인 그 좀 디테일한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지에 대해서는 다 저걸 했는데 어떻게 말할지에 대한 그 디테일한 크리에이티브 쪽이 조금은 부족해서 그쪽까지 좀 더 제대로 됐다면 참 재미있는 캠페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저희 브랜드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뭐 제안해 주신 내용들 다 공감하고, 저희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기도 해서 이제 잘 봤는데, 이제 온드미디어 채널로 이제 사람들을 유입하자는 이제 메시지가 뒷부분에서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사실은 생리대 브랜드들도 많은 자신만의 온미디어를 가지고 있고,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 물론 하고, 또 뒤에 유튜브 채널도 가지고 있고, 또 꽤나 팔로워들이 많은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채널들과 그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로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이렇게 그런 컨셉을 가지고 갔을 때 좀 우리 브랜드가 얻어가는 게 어떤 건지 요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브랜드들이 많이 있고 그 컨셉을 가지고 갔을 때 피아만 가지고 가는 컨셉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이 맞으신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과 이제 차별점으로 어떤 걸 가져가야 되는지, 예,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은 그 인플루언서 부분에도 뭐 영향력이 있겠지만 일단 피아만의 초슬림 부분이 저희가 제일 주목을 한 부분이거든요. 가벼움과 두께 부분을 그 부분을 강조를 했는 다른 타 브랜드들을 보지를 못해서 이 부분의 영상이나 이렇게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 실제 경험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오프라인으로 자기들이 접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PR을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캠페인에 참여했는 소비자들은 실제로 그걸 경험을 해본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입소문이라던가 그분들의 체험해본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 또한 소비자로 될 수 있고 20대 소비자의 특징상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자기가 경험했을 때 가치 있는 소비였다라고 느끼면 여타 다른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을 파급력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함께 진행을 한다면 그 부분에서 저희는 전달력이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다른 채널과의 차별점 같은 경우는 그 앞에 현지님께서 이제 일반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기존의 광고 같은 경우 유명인들보다는 일반인들을 구성하는 게 이제 고객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온다는 저희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제 일반인들과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상호 교류하는 그런 점을 저희가 다른 채널과의 차별점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식 채널 같은 경우 이제 운동 교육 클래스를 이용한다고 하였는데 저희가 이제 운동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피아 같은 경우 주체적이고 당당하고 이제 활동적인 여성이라는 브랜드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이제 피아의 공식 채널인 만큼 더 이상 생리기관이라고 여성들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 주체적이고 당당하고 활동적인 이런 활동들을 장려하자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공식 채널에 운동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한 가지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아까 이제 제안 주셨던 내용 중에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이용하고 이제 인스타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데이터화, 수치화를 해서 제안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결국 이제
결국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 세일즈로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몇 개 정도를 팔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본다면 이제 구독자라든가 이제 시청자, 좋아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수치적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도 팔로우를 몇 명까지, 현재 몇 명인데 캠페인을 통해서 몇 명까지 늘리겠다. 이런 좀 데이터적으로 제시를 해서, 그리고 그런 데이터화해서 해놓고 다시 캠페인을 돌아보면 사실 또 다르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더 좀 여러분들의 과제에 실습하면서 했던 그 데이터화해서 캠페인을 이제 분석하는 이런 부분들 좀 더 보완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부 두 번째 발표조인 이건 못 참죠 조였습니다.